오늘부터 열펌 이론과 테크닉을 이제 공부를 하고 4회 동안 4회는 실전 실습할 거예요. 만약에 이론 테크닉이 좀 빨리 준비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테크닉이 너무 연습 안 해서 좀 느리다, 그 테크닉 하루도 할 수 있어요. 테크닉은 열펌에 대한 이론은 전반적인 걸 다 하고, 뭐 손상 없는 열펌, 복구 펌, 그 다음에 복구 클리닉, 복구 매직 클리닉 펌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그 테크닉은 이제 아이론기로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 그 다음에 세팅 펌을 할 수 있는 테크닉, 뭐 디지털 원리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이제 이해하고 열펌 할 수 있는 거죠. 그 열펌을 잘하지 못하면 미용사가 절대 현대 미용실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트를 아무리 잘해도 펌을 했는데 펌가 안 나오면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거는 손님들이 가장 많은 기대감을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상원 열펌이나 복구펌이라든가 복구 매직 클리닉 펌은 고가가 30만원, 40만원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근데 그런 고객님들은, 복구펌을 해야 되는 고객님들은 주로 모발에 손상이 많아요. 근데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비싸게 받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워낙 그 고객들이 집에서 뭐 고데기 뭐 많이 쓰잖아. 집에서 뭐 염색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알칼리 염색을 하게 되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4, 5, 60대가 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없는데 헛수송은 모발이 좀 변해요, 대부분. 근데 거기다가 알칼리 염색하게 되면 모발이 확 손상되거든요. 손상된 모발에서 이제 펌을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냐 그러면 뿌리 볼륨을 살려서 손상된 모발에서 좀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나이 먹을수록 손질하기 힘들잖아요. 팔도 아프고 어디 있어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크게 손질하지 않아도 감고만 날려나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스타일을 이제 펌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뭐 20, 30대 건강 모발에서 펌을 자는 거는 너무 쉽죠. 예술 작품이 나오죠. 근데 진짜 펌은 이제 4, 5, 60대 흰머리 나오면서 세척하고 염색하신 분들, 뭐 해나한 모발들, 이런 모발에서 펌을 잘해야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열펌을 했을 때 많은 미용사들이 실패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 머리를 복구하는 거, 복구 클리닉, 복구 메이크 클리닉, 이거를 잘하면은 미용실이 오랫동안 할 수 있죠. 그것도 내가 또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를 알려야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열펌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미용사들이 열펌의 연화를 보고 있잖아요. 열펌을 연화를 보는데, 열펌은 연화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화를 보기 위해서 한 미용사들이 로또를 감아놓고 뭐 얼마큼 간격 있나를 보잖아요. 연화 테스트 한다고. 또 뭐 꺾어보고 당겨보고, 이런 거는 연화, 평균성 연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화를 보는 거는 열펌에 평생을 해도 열펌 못해요. 열펌을 실패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한 25년 전부터 환원 열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막 미용사들이 환원 열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화 테스트를 하면서 환원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로또를 감아놓고 환원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화는 우리가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물질적으로 모발이 변한 상태를 보고, 이게 연화됐구나 안 됐다를 보는 거예요. 모발이 약해졌거나 잘 감겨있거나. 그리고 환원은 약을 바르기 전에 이 모발 분석을 해서 이미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의 약으로 모질 분석, 그 다음 내가 쓰는 펌제 강도를 계산해서 환원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펌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원은. 근데 연화는 우리가 느껴. 근데 이 약을 발라서 연화가 됐다 그러면은 모발이 이제 손상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화라는 말 그대로 물질이 무르거나 부드러진 것, 이걸 연화라 그런 거예요.
이제 환원이라는 건 뭐냐면 뭐 누구는 뭐 환원 되돌린다 온 상태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되돌리냐는 거죠. 그죠? 환원이라는 거는 이 모발에 이 시스템 결합이 쭉 이어졌는데 폼젤을 발랐을 때 우리가 그래서 암모니아 폼젤 발랐을 때 이 SS 결합을 끊어진 거를 우리가 환원이라 그래요. 환원을 하게 되면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죠? 나눠지면 각각 하나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젤을 발라서 여기다가 중화를 하게 되면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수소가 붙어요. 여기에 H2개가 있는데 환원된 거예요. 그러면 환원은 이 H라는 걸 얻어서 이게 끊어지는 거고, 산화작용은 여기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중화제 집어넣으면 여기 H가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로 빠져나오고 다시 SS 결합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이제 산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과 산화작용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미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펌머의 기본 공식인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환원법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화학을 보면은 이 환원법을 이해해야만 열펌을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연화가 어려운 거 뭐냐면, 첫째, 연화법으로 하다 보니까 모발은 건강 모드 있고 손상 모드 있고 극손상 모드 있는데, 이거를 약을 발라가지고 각각 다른 약을 발라 치잖아요. 그죠? 근데 로또를 감으면은 건강 모발과 보통 모발, 극손상 모발이 똑같이 감기겠냐고요. 그죠? 똑같이 감기려고 하면은 여기는 과잉화돼 버린 거고, 여기도 손상이 된 거고, 여기에 맞췄다 그러면 여기는 펌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망치는 거고요. 여기에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로또를 감았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화법을 하게 되면 뭐가 손상되는데, 자, 환원을 하더라도 봐요. 우리가 열펌에 손상된 가장 직접적 원인, 첫 번째 손상 원인이에요. 열펌을 하면서 첫 번째 손상 원인은 이제 펌제에 의한 손상이 처음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객님의 모발보다 약이 강한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모발이 탈색을 한 2번 했단 말이에요. 2번 했으면 이 정도면은 pH를 뭐 5점대 써야 되는데 뭐 8점대, 9점대를 발랐다. 그러면은 바르자마자 녹아버린 거죠. 연화돼서. 그 다음에 원장님 모발에 딱 맞는 펌제를 썼어. 근데 이 환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버타임 두게 되면은 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발이 손상되는 거예요. 환원 다음에 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환원도 잘 시켰어. 시간 잘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펌을 할 때 이 모발이 견딜 수 있는 수소 결합의 인계점이 있는데, 펌머가 되는 딱 온도만 써야 되는데 수분량으로 그 인계점 넘어선 온도를 높게 또 쓰는 거야. 모발이 견딜 수 없는 온도. 이걸 맞추지 못하면 또 손상이 돼요. 이걸 맞췄는데 건강한 부분과 손상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발에. 그러면 여기 온도 다를 것인데 이걸 어떻게 열을 줘가지고 똑같이 수소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복구의 영역을 같이 이제 맞추지 못하면 또 손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열펌의 모든 걸 다 맞췄어. 근데 모발 속에 일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7, 80도가 넘어가면 손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직펌. 직펌을 하게 되면 모발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직펌을 40도에 하는 거 아니잖아, 50도에. 보통 직펌하면 디지털 기기 쓰게 되면 7, 80도, 100도 넘어가거든요.
어떤 또 단점이 생기냐면 그 열에 의해서 펌제의 냄새가 모발에 배겨요. 오래가 한 달 동안. 그래서 직폼의 단점이 그 냄새가 모발에 배기는 거. 그 다음에 모발은 알칼리에 약해요. 그래서 알칼리는 열을 쓰면은 더 활성화돼요. 근데 활성화된 모발에다가 모발 속에 일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이 가면 더 많이 타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타요.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 많이 타요. 높은 온도 쓰죠. 그 다음에 세팅 펌 할 때 많이 타요. 그렇지. 온도 높잖아요. 디지털 펌은 온도가 낮아. 그래서 무슨 단점이냐면 수소 결합 인계점이 낮아서 펌어가 잘 안 나와. 모발이 많은 모발들은. 그걸 큰 롯드는. 그래서 펌도 나오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열펌을 매직 스트레이트를 잘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환음만 시켜서 열보지를 잘 써서 세팅도 마찬가지예요. 열펌은 온도가 일정 온도 150도 이상의 온도를 썼을 때 펌은 가장 오래 가요. 잘 나오고. 근데 온도가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컬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로 만든 컬과 고데기로 만든 컬의 유지력이 다르죠. 그죠? 드라이는 온도가 낮잖아요. 60, 70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고데기는 150도, 160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도에서 150도씨로 만든 컬의 차이가 열펌과 킷세팅 펌에 나온 컬의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은 드라이처럼 저온을 하다 보니까 펌어가 오래 안 가. 디지털 펌어가 오래 가려고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에요. 킷세팅은 펌어가 오래 가. 근데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머리가 손상이 돼요. 결국은 위험성이 있는 펌어가 그걸 잘 컨트롤하면 훨씬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만 잘할 수 있는 게 아이런 펌어, 곱슬 매직, 고소시아 모발, 그 다음에 손상이 많은 모발, 이런 열펌은 손상된 모발, 킷세팅, 아이론은 배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손상이 돼요. 그래서 미용사들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뭘 하냐? 디지털이긴 하죠. 웨이브를. 그러니까 AS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AS. 드라이로 컬 하는 것처럼 오래 안 가고. 웨이브 펌어는 킷 세팅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최소한 롯도가 150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펌어가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펌을 할 때 연화 열펌을 가르치는 거는 배우지도 말아야 돼요. 자, 연화를 예를 들어 강사가 자, 열펌은 연화는 이렇게 로또 감아보서 하는 겁니다. 또 한운도 로또 감아서 하는 겁니다. 한운 보는 것입니다. 하라면은 이건 강사로서의 이론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발 과학에 대해서. 로또를 감아놓고 아니면 당겨보고 꺾어보고 이게 연화된 거예요 라고 하면 그 강사는 열펌 강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과서적인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가 하더라도 똑같은 교육과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만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노하우로 그 사람의 그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분도 만약에 연화를 봤다 그러면 분명히 열번 실패해서 미용실을 못 할 거예요.